김경수 사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람 마린센터 건인데요. 예. 저희가 이거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환노위에서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. 2012년에 아랍 마린센터 오픈할 때 당시 이제 수공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아랍 마리나 컨벤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. 1층은 편의점, 카페, 2층은 레스토랑, 연회장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연간 임대료를 3억 9,600만 원씩 해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아랍 마리나 컨벤션이 첫 해부터 임대료를 미납합니다.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2014년 1월에 수공이 이제 소를 제기하니까 법원이 강제 조정 결정을 했고요. 그때까지 밀린 임대료를 다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계약 연장을 하는데 이걸 이제 수공이 받아들이죠. 그런데 2015년 이후에 또 지금까지 여전히 임대료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쭉 이건 이제 법원 판단 최근에 있었던 법 판결을 보면 전기요금, 수도요금, 기본관리비, 연체이자 등 포함해서 총 지금 11억 3천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예요. 심지어 이 아랍 마리나 컨벤션이 지난해 3월 31일 날 계약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은 점유하고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저희 가봤더니 지난해 저희 갔었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까? 사실은 이 계약이 끝난 거라고 얘기도 안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. 이렇게 임대료는 못 받고 제대로 못 받으면서 사실 수자원공사가 매년 한 10억 정도 아랍 마리나의 사업비, 인건비 등 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또 투입하고 있는 상태죠. 제가 보니까 수익 구조가 지금 미납금이라 그래서 워터웨이 플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선박에 대한 계류 시설에 대한 이것도 미납금이 지금 상당 부분 있고요. 제가 좀 보고 좀 답답했던 게 사장님 이게 예산은 투입하지만 구조적으로 적자의 관리 미흡으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수자원공사가 물 가지고 무슨 하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무슨 좀 대충 마감을 하고 물을 부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? 예. 조치를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예.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희가 최초의 아랍 마리나 센터를 개소를 할 때 그때 경쟁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건 이제 2015년에 다시 재계약할 때 예.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다시 또 그렇게 해서 계약 연장을 했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리고 계속 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은 또 별개고 그러니 구조적으로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자원공사가 그거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닌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계속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처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우리 서주원 사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. 지난번에 이미 저희 상임위 때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요. 지적도 있었었고 11년 만에 재개된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. 이게 이제 매립지 2단계 부분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다가 도저히 이게 공동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현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당시 위원회에서도 좀 문제를 삼긴 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가구별 현물 지원 현황을 보면 현물 결제 최대 지원금이 그러니까 작은 데는 한 60만 원 가구당 금액이 많은 데는 5,100만 원 정도인데요. 물론 이제 그 매립지와의 거리 또는 가구 원수 또는 살았던 기간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되긴 하겠지만 현물로 지원하는데 격차가 너무 심한 거고요. 저렇게 85배씩 저렇게 나는 것은 또 하나는 이거를 지원 세대 참고 사항을 살펴보면은 지원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은 구매처 2곳으로 2곳 이내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은 3곳 이내에서 현물을 선택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리고 또 지원 금액은 전액을 다 사용해야만이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사장님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,000만 원을 어디 가서 결제를 딱 2군데에서 끊기가
쉬우세요? 또는 5천만 원을 어디 가서 세 군데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이걸 다 끊어내기가 쉽다고 보십니까? 애초에 이제 매립지공사는 그 해당되는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겠다. 그 지역에서 있는 물건을 좀 사게 해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곳 또 천만 원 이상은 세 곳으로 오히려 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덩어리 큰 그러니까 뭐 자동차 아니면 그냥 그 뭐 인테리어 그게 아니면 아주 대형 가구 가전 이런 것만 결제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중소 뭐 이렇게 그 상인들이나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이 안 가는 상황인 거죠. 이건 약간은 제가 보니까 이제 매립지공사가 행정 편의적인 그러니까 빨리 좀 처리를 하고 싶은데 영수증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었다 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다음 거 보세요. 이게 매립지 현물 사업 참여점. 저거는 이제 저걸 보면 우리가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 저게 이제 흔히 말하는 깡이 가능한 세금 계산서를 당일로 발급해 드립니다. 아니 직접 사면 세금 계산서를 뭐 따로 발급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. 생각은 좋으시나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. 현물 지원 제공 현황을 보면은 대형 가전, 자동차, 가구 뭐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지역의 중소업체 내지는 상공인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간 건 아니고 아주 큰 물건들을 취급하는 대리점 결국은 이제 해당되는 그 대기업이 혜택을 받거나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죠. 그래서 현물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이미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과는 별 관계없이 정리가 결론이 나버렸고 그래서 그 다시는 이런 방식의 업무 처리가 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그 지침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. 네. 현재 아까 말씀해주신 가구별 지원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정 동 또는 통리에 배분되는 주민지원 사업이 그 환경성 영향 정도 사장님 또는 그거는 제가 세대수, 이미 얘기를 드렸고요. 예, 그거는 이제 그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두 번째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동사업으로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 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동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현물로 지원한다는 건 사실 말이 현물이지 거의 현금 지원인 거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예, 하여튼 더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지금 저 대형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입니다. 어찌 됐건 뭐 결국은 그 대기업에 생산한 물건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입니다.